내 손안에서 점토가 돌아간다. 리스본의 햇살을 닮은 따스함, 알파마 지구의 낡은 벽 빛깔을 머금은 흙. 독일을 떠나 이곳 포르투갈의 수도에 정착한 지 벌써 3년째. 나는 도예가 소피아. 내 이름보다 내 작품으로 먼저 알려지길 바라는 30 중반의 여자다. 처음 리스본의 아줄레주 타일에 매료되었던 순간 그 푸른빛의 깊이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마치 운명처럼. 나는 이곳에 내 작은 아틀리에를 열었고 손으로 흙을 빚으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티아고. 그의 이름은 내 삶에 갑자기 쏟아져 내린 한 줄기 강렬한 햇살 같았다. 어느 날 내 아틀리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는 자신을 포르투갈 건축가라고 소개했다. 짙은 머리카락, 깊고 그윽한 눈빛,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 우리는 예술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그는 내 도자기에 담긴 철학을 이해했고 나는 그의 건축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감각을 존경했다. 우리는 밤늦도록 태주강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고 파도의 애절한 선율 속에서 미래를 함께 꿈꿨다. 소피아, 우리 함께 갤러리를 열자. 당신의 작품과 나의 공간 디자인이 만난다면 리스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는 곳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루스의 솜브라, 빛과 그림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갤러리의 이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빛 뒤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갤러리 루스의 솜브라는 티아고의 말처럼 리스본 예술계의 새로운 빛으로 떠올랐다. 알파마 지구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갤러리는 그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내 독창적인 도자기 작품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개관 전부터 입소문이 났고 오픈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평론가들은 내 작품에 찬사를 보냈고 컬렉터들의 문의도 쇄도했다. 티아고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홍보와 마케팅, 재정 관리까지 도맡아 처리했고 나는 오롯이 작품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나는 깊은 신뢰와 감사를 느꼈다. 매일 밤 우리는 갤러리의 성공을 자축하며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그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행복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갤러리가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티아고는 눈에 띄게 바빠졌다. 그는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고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며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갤러리 재정 상황에 대해 물으면 걱정 마 소피아. 모든 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다. 그의 휴대전화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가끔 그는 나를 등지고 낮은 목소리로 비밀스러운 통화를 했다. 문득문득 그의 얼굴에 스치는 차가운 표정,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언뜻 비치는 낯tot. 나는 애써 그런 불안감을 외면하려 했다. 사랑하는 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엘레나. 그녀는 리스본에서 활동하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였다. 우리는 서로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국경을 초월한 자매 같은 사이였다. 엘레나는 처음부터 티아고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소피아, 티아고는 너무 매끄러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몇 번이고 내게 경고했지만 사랑에 눈이 먼 나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엘레나, 넌 너무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봐. 티아고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나는 오히려 엘레나를 타박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그때 엘레나의 말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운명의 밤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늦은 시간까지 작업실에서 티아고를 기다리다 지쳐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서류들 사이에서 유독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무심코 열어본 봉투 안에는 갤러리 루스의 솜브라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은행 서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티아고는 단 한 번도 내게 대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뒤적였다. 그리고 나는 발견하고야 말았다.
티아고와 카타리나라는 이름의 여자가 주고받은 은밀한 이메일과 메시지들. 카타리나는 리스본 사교계에서 유명한 부유한 상속녀였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갤러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고의로 연체시켜 헐값의 갤러리 자산을 인수하고 심지어 내가 디자인한 도자기 라인의 특허권까지 가로채려는 치밀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믿었던 사람에게 발밑까지 배신당했다는 처절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티아고, 그 다정했던 미소 뒤에 이토록 추악한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니. 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새벽 뇨, 텅 빈 아틀리에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은 흙덩이를 매만졌다. 내 손끝에서 아름다운 형태로 피어나던 흙이 이제는 배신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엘레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엘레나는 당장 달려와 나를 부둥켜 안고 함께 분노해 주었다. 소피야, 그 개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녀의 분노는 오히려 내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선임했고 티아고의 추가적인 배임과 횡령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 파일, 그의 과거 행적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티아고의 기만은 끝없이 드러났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내 재능과 갤러리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했던 것이다. 카타리나와는 오래전부터 내연 관계였으며 그들은 함께 나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공범이었다. 절망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리라. 개인전 준비는 지옥과 같았다. 밤에는 티아고의 배신에 대한 증거를 찾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작품에 몰두해야 했다. 티아고는 여전히 내 옆에서 다정한 연인 행세를 했고 그의 위선적인 모습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내 슬픔과 분노는 오롯이 작품 속에 녹아들었다. 깨지고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여 금으로 그 틈을 메우는 킨치기 기법처럼 나는 상처받은 내 영혼을 작품으로 치유하려 했다. 빛과 그림자. 그것은 내 개인전의 주제이자 티아고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내 삶 자체를 관통하는 단어였다. 드디어 개인전 오프닝 날이 밝았다. 리스본의 저명한 미술계 인사들, 영향력 있는 컬렉터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 기자들이 갤러리 루스의 솜브라를 가득 메웠다. 티아고는 성공적인 전시를 자축하며 내 어깨를 감싸고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카타리나가 VIP로 참석해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내가 이 개인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새로운 시리즈였다. 작품들은 강렬했다. 아름다운 유약빛깔 아래 숨겨진 날카로운 파편들, 깨어진 신뢰를 상징하는 균열,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희미한 빛.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내 작품들을 감상했고 여기저기서 감탄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드디어 내가 단상에 오를 차례였다. 수많은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바뀌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갤러리의 이름은 루솜브라, 빛과 그림자입니다. 저는 늘 예술이란 그 빛과 그림자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나는 내 작품 세계와 지난 시간들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티아고의 배신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밝은 빛 뒤에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인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말이 이어질수록 티아고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카타리나는 불안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오늘 저는 제 작품을 통해 그 빛과 함께 숨겨져 있던 깊은 그림자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내 신호에 맞춰 갤러리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티아고와 카타리나가 갤러리 자산과 내 디자인을 빼돌리려는 음모를 꾸미는 대화 녹취록, 자금 횡령 내역을 요약한 문서들, 그리고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들이 차례로 화면을 채웠다. 갤러리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과 경악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티아고, 카타리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티아고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카타리나는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말을 이었다. 진정한 예술은 아름다움 속에 진실을 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진실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비난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티아고는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엘레나가 내 옆으로 다가와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내 손끝으로 전해졌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낸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티아고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추악한 실체는 리스본 예술계와 사교계 전체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그는 모든 사회적 명성과 건축가로서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사기 행각과 불륜을 대서특필했고 그는 대중의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카타리나 역시 그를 매몰차게 외면했고 그들의 부도덕한 관계는 추문 속에 막을 내렸다. 결국 티아고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리스본에서 가장 촉망받던 젊은 건축가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나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다. 법적 다툼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한동안 아틀리에에 틀어박혀 지냈다. 하지만 엘레나와 몇몇 진정한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감정을 흙 속에 쏟아부었고 깨지고 부서진 내면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스스로를 치유해 나갔다. 티아고와의 악연으로 얼룩졌던 갤러리 루스의 손브라는 결국 법적적 절차를 통해 청산되었다. 나는 그곳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롯이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스튜디오를 다시 열기로 결심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리스본의 햇살 아래 알파마 지구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한 내 아틀리에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한 흉터처럼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깊어졌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도 창가에는 리스본의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나는 물레 앞에 앉아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느낀다.